여러분, 자폐 아이에게 보상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면 과자 줄게, 저거 갖고 오면 젤리 줄게 라고 말하며 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보상을 많이 주면 줄수록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보상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아이가 그 행동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당장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스킬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어나 인지의 발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상이 일반 성인과 자폐 아이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자폐 아이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어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해야 할 일을 미뤄본 적 있으실까요? 왜 갑자기 일을 미루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보상이 자폐 아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일반 사람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분명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이상하게 시작조차 안 될 때 있으시지 않나요? 머리로는 지금 해야 하는데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만 계속 보면서 이것만 보고 하자,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때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루가 끝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왜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될까? 저도 오랫동안 그 이유가 저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일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지 같은 생각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저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뇌는 자연스럽게 다른 쉬운 행동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운동을 가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 있게 되고, 책을 읽어야 하는데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시작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목표를 아주 작게 만들어 내가 일을 시작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오늘 다 쓰겠다는 목표 대신에 책상에만 앉아보기, 책 한 권을 다 읽겠다는 다짐 대신 첫 페이지만 펼쳐보기, 1시간 운동하겠다는 목표 대신 밖으로 나가보기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책상에 앉는 동시에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시작하는 순간에 작은 보상을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문턱을 낮추고 시작했다는 착각이 들게 만들면 저항감 없이 바로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시작하고 시작하는 순간 작은 보상을 함께 주는 것이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른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봐도 될까? 자폐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설계해 주면 어떨까? 결론은 이 방법은 자폐 아이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인들은 이미 그 일을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행동의 가치를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순간에 뇌 압박감을 덜어내기 위해 커피나 차 같은 보상을 보조장치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커피나 차 같은 작은 보상은 행동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어떨까요? 일반 아이들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보이고 싶어서, 친구랑 놀고 싶어서, 이건 학교에서의 규칙이니까 와 같은 사회적인 이유가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폐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의미가 행동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이유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자폐 아이들에게는 행동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행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행동을 거부할 때 "여기 앉으면 과자 줄게. 이거 말하면 젤리 줄게." 라는 식의 외적 보상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앞뒤 맥락 없이 행동 이꼬르 젤리라는 행동과 보상을 연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행동을 멈춰버리거나 오직 사탕과 젤리라는 보상 자체에만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행복이가 예전에 센터 수업을 받을 때 보상으로 젤리를 주는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센터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젤리라도 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2회가 지날수록 아이의 울음소리와 텐트럼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아이는 무언가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젤리를 더 먹고 싶다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젤리가 없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젤리 달라는 말을 40분 내내 반복하느라 수업 진행이 아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기능의 변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폐 아이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인위적인 외적 보상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긍정적인 결과와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옷을 가져와서 입었더니 좋아하는 아쿠아리움에 더 빨리 갈 수 있었다. 또는 물을 스스로 따라 마실 수 있게 되었더니 목이 마를 때마다 엄마를 찾지 않고 바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누군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 주는 보상이 아니라 아이가 삶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아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내적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아이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자신이 한 행동과 결과 사이의 맥락을 스스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와 아쿠아리움에 도착했을 때 행복이가 스스로 옷을 입고 준비했더니 아쿠아리움에 빨리 도착했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도착해서 아쿠아리움에서 오늘 더 오래 놀 수 있겠는데?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행복이가 물을 혼자서 따라 마셨구나. 엄마가 빨래하느라 바로 못 왔는데도 물을 마실 수가 있었네? 목마를 때 엄마를 불러서 물을 마시는 게 빠른 것 같아 행복이가 스스로 물을 따라 마시는 게 빠른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는 아쿠아리움에 평소보다 빨리 도착한 이유와 목이 마를 때 스스로 물을 따라 마시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경험이 모두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결과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 대화의 과정들을 통해 아이는 단순히 보상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주변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인지하고 행동과 결과를 스스로 연결하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보상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는 경험을 통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에게는 시작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내는 효율적인 구조와 작은 보상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폐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스스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달콤한 사탕도 맛있는 젤리도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은 내면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를 스스로 깨닫는 긍정적인 경험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아이를 보상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생각하며 자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아이의 시선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